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같은 장세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법을 하나 공개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주도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면은 제가 기준을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도주는 시가갭이 높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시가갭을 몇 프로 이하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시가갭이 4% 이하인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종목, 시세가 터지지 않은 종목. 시세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등락률이 급등을 했거나 혹은 거래량이 급증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전날 시세가 터졌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은 종목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 보통 피봇 2차 저항 돌파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면 좀 편합니다. 전날 시세가 터졌다. 그러니까 주가 등락률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전날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해 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봇 2차 저항 상향 돌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거래량이 급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비율이 전일 대비 300% 이하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날이니까 엊그저께 대비 2일 전 대비 1일 전 거래량이 3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주가 등락률이 나와줘야죠. 당일. 그래서 당일 10% 이상 상승한 종목.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에 거래대금이 들어와야겠죠. 대량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 네. 이렇게 간단하게 기준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 0150 창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조건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시가 등락률 4% 이하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주가 등락률로 가서 10% 이상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봇 2차 저항 돌파 조건을 넣겠습니다. 가격 기준선 돌파로 가시면 1차 저항이 있고 2차 저항도 있습니다. 2차 저항 상향 돌파 조건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비율을 넣어야겠죠. 거래량 비율 N봉으로 가서 2봉 전 거래량 대비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거래량 대비 1봉 전 어제 거래량이 300%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대량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래대금 순위 배기 조건 넣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거래대금도 수급이고 거래량 회전율도 수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대금보다는 거래량 회전율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개 다 중요하죠. 두 가지 조건 다 중요한데 거래대금은 주가가 비싸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회전율은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이거에 관계없이 당일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조금 더 정확한 척도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회전율 순위 배기 조건 이렇게 넣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한 종목이 없습니다.
이 조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넣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러프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색 종목이 없죠. 포착 종목이. 이런 것처럼 요즘에 주도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하면 그래도 5종목 이상 대여섯 종목 내지 한 10종목까지 포착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요즘에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검색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요즘에 좀 손가락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검색식을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는 젠큐릭스 차트입니다. 젠큐릭스는 장중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29.82%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시가갭이 좀 높습니다. 시가갭이 11%가 넘네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시가갭이 높은 대신에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메꿔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갭이 높지만 저가로 꼬리를 달아준 종목들은 단타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일에 젠큐릭스가 그랬고 며칠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테마를 잃어서 무더기로 급등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종목들 이날 이제 상한가죠. 상한가인데 보시면은 시가갭이 높습니다. 시가갭이 14%, 굉장히 높죠. 그런데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많죠. 이날 에코프로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시가갭이 높은데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꼬리가 좀 짧죠. 짧은 이유는 뭐예요?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좋아서,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좀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양,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죠. 이런 종목들도 이날 좋은 상승이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 시가갭이 12%가 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종목이 시가갭을 이렇게 높게 띄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시가갭이 높지만 꼬리를 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24% 넘게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 정말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날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대정주 흥구석유죠.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시가갭을 높게 띄운 날, 요런 날입니다. 9.56%. 그리고 이날도 그렇죠. 18.56%입니다. 이런 날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달고 급등, 그리고 꼬리를 달고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갭이 높은 종목들이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그 종목들은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에너지 관련주 중에 흥구석유도 좋았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도 이날 보시면 시가갭이 높습니다. 5.5%, 아주 높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갭이 높게 나왔죠. 그리고 꼬리를 달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도 마찬가지죠. 시가갭 굉장히 높죠. 9.89%, 거의 10% 가까운 시가갭인데 꼬리를 달고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종가에 내렸습니다. 이런 날도 사실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말고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잘못 쳤네요.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런 날 시가갭이 높죠. 이날도 높죠. 12.45%. 이날도 높죠. 8.77%. 이렇게 시가갭이 높지만 어때요?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장중에 올랐다 종가에 내렸는데 다음날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시가갭 높은 종목들도 저가로 시가갭을 좀 메꿔주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가 등락률 말고 요 저가 등락률로 바꿔서 이렇게 검색식을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젠큐릭스가 포착이 됩니다. 젠큐릭스 분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보시는 것처럼 시가갭이 높은데 꼬리로 이렇게 메꿔졌죠.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갔을 때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눌림 후에 반등, 그리고 눌림 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눌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종목들은 단타 매매할 때 타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눌려져야 우리가 이제 눌림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잘 눌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종목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저는 기준에 당일 단타 매매는 조금 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눌려줄 때, 눌림 시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차트 다른 종목들을 조금만 더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죠. 이날이죠, 이날. 이렇게 저가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포착이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좀 눌려주면,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좀 눌려주면 좋은데 눌리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상승이 나오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가 돼서 좀 눌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점심시간대는 조금 많이 눌리죠. 그래서 이렇게 좀 눌림이 깊을 때, 이 자리는 요 자리죠, 요 자리. 맞고 떨어진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저항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지 자리가 돼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구석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흥구석유. 제가 말씀드린 날이 이날이죠.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 분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5분봉 차트입니다. 저는 5분봉을 주로 봅니다. 3분봉, 2분봉, 1분봉 이런 이제 좀 짧은 분봉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초봉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30초봉 이렇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5분봉이 좀 편합니다. 저한테는. 3분봉도 괜찮은데 3분봉보다 5분봉이 제 기준에서는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13일이) 이날이네요. 이날. 이렇게 시가갭이 높고 하락을 했다가 저가로 갭을 메꿔주고 꼬리를 달고 올라옵니다. 요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눌림 구간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눌려야 이런 눌림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손절선이 있어야겠죠. 당일 단타 매매는 당일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일 단타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근데 조금 올라갈 것 같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가지고 가고 오버나이트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일 단타는 당일날 정리를 해야죠. 익절이 됐든 손절이 됐든. 그래야 계좌 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매매 시에는 손절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기준을 5분봉에서 22평선을 손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이거 깨면 손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도주 검색식을 조금 변형해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건들 잘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입 서비스를 합니다. 멤버십 가입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멤버십 가입 서비스 가입해 주시면 종목들 추천도 해드리고 종목 분석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조건 검색식도 좀 더 잘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색식도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회원 전용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